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지금 22살이라면 해결해야 할 5가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누군가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게임이든 사진이든 개설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세상이 다 바뀔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AI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is probably the single biggest item in the near term that's likely to affect humanity.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he advent 따라서 AI의 출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 구슬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결과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전학입니다. 유전적 질병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유전자 리프로그래밍으로 치매나 알츠하이머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멋진 일이 되겠죠. 유전학이 두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뛰어난 뇌와 높은 대역폭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Or Alzheimer's or something like that, with genetic reprogramming, that would be wonderful. So I think there's genetics. 우리는 이메일 기능 컴퓨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디지털 3차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뇌피질과 우리 자신이라는 3차 디지털 형태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매우 나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역폭 제약을 해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심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히 다음 일론 머스크는 당신과 전혀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해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선 제가 이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부터 제가 생각했던 5가지가 바로 우주학과 친환경에너지, 인터넷, 유전학 그리고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에 관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제가 시작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실제로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것은 자동차의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와 관련하여 돌파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첨단 울트라 커패시터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전기자동차를 위한 첨단 에너지 저장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보류했던 이유는 특정 기술이 가파른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할 기술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궁극적으로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저 유용하게 쓰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무언가를 최적화해서 만들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작은 차이를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커브 곡선의 아래 영역에 예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커브 곡선 아래의 면적은 실제로 위의 예시가 적합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는 그냥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즉 이것이 정말 유용할 것이라고 말할 때 곡선 아래는 좋은 영역입니다. 스페이스 X를 예로 들어보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시에는 매우 미친 짓이었죠. 아주 미친 짓이에요. 그래도 전 그게 꽤 미친 짓이라는 점에 동의해요. 최고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미친 짓이만 로켓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글쎄요. 하지만 그건 내 목표가 아니었어요.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구에 영원히 갇혀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대형 항공우주 회사들은 급진적인 혁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매년 낡은 기술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나빴어요. 특히 로켓에서는 꽤나 힘들었죠. 1969년 우리는 세턴 V로 달에 갈 수 있었지만 우주 왕복선은 지구 저궤도까지만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주 왕복선은 퇴출됐어요. 그리고 그 추세는 기본적으로 기술 퇴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술이 매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다. 그것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더 나아지는 방법입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문명의 역사이죠.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를 보면 그들은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형문자 읽는 법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가 어떻게 이 놀라운 도로와 수로, 실내 배관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역사에는 그런 애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항상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